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세 프로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앞서 홍진주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타를 맞춰서 페어웨이를 갖다 놓으면 그다음 뭘 해야 되죠? 바로 아이언을 정확히 쳐서 버디 찬스를 만들고 그린에 온을 시키는 게 목표겠죠.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드라이버, 장타도 그렇고 비거리, 정타, 드라이버에 대한 질문만큼 제가 또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떻게 프로 선수들처럼 이 디봇을 내고 중계를 아마 PGA 투어 중계, KPGA 투어 중계 보시면 이렇게 공을 친 후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많이 이렇게 코스 나가신 분들은 또 그것을 이제 로망처럼 이제 디봇을 내는 아이언 스윙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어떻게 하면 숏 아이언으로 디봇을 내고 또 어떻게 하면 디봇을 내면서 일관성이 있는 샷을 구사할지 그 레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레슨을 하기에 앞서서 숏 아이언이라고 하면 과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오늘 8번 아이언을 준비를 했거든요. 숏 아이언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피칭 웨지에서 8번 아이언 사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웨지도 샌드 웨지, 갭 웨지, 또 로우 웨지도 중요하지만 피칭에서 8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 꼭 버디 찬스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점으로 두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숏 아이언이라고 하면 피칭에서 8번 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오늘 8번 아이언을 쓰면서 이제 레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치면서 또 레슨을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윙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지금 저랑 같이 계시니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는데, 공 후에 매트가 좀 이렇게 쾅 하고 맞았나요? 아니면 공만 제가 걷어냈나요? 매트가 네, 소리가 쿵 하는 났어요. 소리가 네. 났어요. 그죠? 쿵 네. 하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잔디는 아니니까 이렇게 잔디가 날아가진 않겠지만 지금 치는 저도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어, 매트를 치는 그 느낌을 제가 느꼈는데요. 숏아이언은 찍어 쳐야 하냐? 그게 정답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네, 맞습니다. 아무리 쓰러치는 그런 선수라고 해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실내 연습장을 가면 수치도 나오고 스튜디오에 가면 론치 모니터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택 앵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어택 앵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택 앵글은 실질대로 말하면 공격하는 각도죠.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공을 타격을 하냐, 이렇게 들어오냐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찍어 쳐야 된다는 거는 공이 맞은 후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공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면 공을 치고 살짝 내려가면서 디봇을 만들고 이렇게 묵직한 타격을 하느냐를 갖다가 저희는 이제 어택 앵글이 가파르냐 아니면 이제 얕게 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숏아이언은 찍어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찍어 치면 우리가 디봇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멋진 그런 요소지만, 사실 찍어 치면 스핀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중계 보시면은 이제 선수들이 숏아이언 치면 딱 공이 스잖아요, 그린에. 그만큼 스핀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고 정교한 샷을 위해서라면 꼭 적절한 어택 앵글과 디봇을 만드는 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디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 디봇을 좀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디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레슨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디봇을 만들려면 공 후에 이 매트를 쾅 치고 이렇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가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파른 것을 저희가 꼭 임팩트 때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깨 각도를 백스윙을 할 때 어깨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돌려보는 겁니다. 가파르게라고 하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고 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 내려가는 이런 가파른 각도.
그러면 이런 가파른 각도가 왜 좋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백스윙 때 몸이 가파른 각도를 만드니까 보다 쉽게 인위적인 그런 손 움직임, 팔 움직임을 더하지 않고 내가 다운스윙을 할 때 그 궤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만한 백스윙,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백스윙보다는 이렇게 왼쪽 어깨가 좀 턱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각이 잡히는 백스윙을 하면서 쳐보시면 이때 상체는 그럼 계속해서 바닥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왼쪽 네. 어깨가 이렇게 좀 바닥을 보고 네. 턱 밑으로 들어가는 그거의 반대는 이렇게 좀 수평이겠죠. 네. 수평보다는 각을 만들어주면 사실 백스윙 때가 이제 백스윙이 다운스윙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백스윙이 거의 세팅을 네. 해주는 그런 구간인데 백스윙 때 가파르면 뭐가 쉽겠어요? 당연히 다운스윙? 가파르게 네, 내려오는 그렇죠. 게 네. 쉽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완만하게 갔다가 네. 아니면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디봇을 만들려면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순간적인 그 그쵸, 짧은 시간에 그 그걸 다 할 맞아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환이 가장 네. 스피드가 이렇게 붙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갔던 길을 뭔가 변형을 해서 디봇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백스윙 시작 때부터 이 각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냥 제가 그 스윙 궤도 자체를 플레인 자체를 이렇게 땅이 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선수들을 많이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도 내려가고 무릎도 내려가는 이런 백스윙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땅을 치는 그 각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네. 그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네. 사실 그 각도를 유지해서 계속 그 꼬임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어깨만 말씀드리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제 하체도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제 하체가 계속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어깨만 가파르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체를 놔두고 어깨만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상체랑 하체가 같이 이렇게 지금 과감하게 제 하체를 보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움직여줄수록 그 꼬임이 덜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꼬임이 덜하니까 가동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 다운 블로우, 어택 앵글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깨만 가파르게 하면 디봇이 잘 나오나요? 뭐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요소가 꼭 뒷받침을 해줘야 이렇게 디봇이 예쁘게 생기는데요.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윙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그냥 채를 이렇게 딱 갖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제 옷에 이렇게 지퍼랑 제 벨트 버클이랑 딱 이렇게 일자죠 거의. 네, 중앙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클럽은 움직이지 않고 저 한 손가락으로 딱 잡아볼게요. 한 손가락으로 잡아서 손의 힘은 다 빼고 체중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클럽이 어떻게 되죠? 기울어져요. 같이 이렇게 세워지죠. 네. 이렇게 뭐 의도치도 않았는데 핸드 퍼스트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다운 블로우, 아까 말씀드린 어택 앵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동작은 뭐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체중 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다운 블로우를 잘 만드는 백스윙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느슨하게 풀어버리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그 다음 조건이 같이 매칭이 돼야 예쁜 디봇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채가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백스윙을 갔다고 정확히 갔다고 하더라도 다운스윙 때 왼쪽 힙 쪽에 골반 쪽에 이렇게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이렇게 클럽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이 매트를 치는 그런 스윙 궤도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샷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쭉 이렇게 어깨를 넣었다가 왼쪽으로 살짝 앉는 느낌의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와, 진짜 스튜디오에서 그 울림이, 묵직한 소리가 그죠? 계속 네, 나요. 그렇죠. 네. 많이 네. 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 항상 레슨할 때 조금씩 긴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샷이 나올까 저도 궁금한데 지금도 제가 억지로 네. 어테앵글을 만들고 디봇을 만드는 스윙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면 분명히 실수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럴 근데 수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각도를 만들고 앉자라고 생각하니까 어. 지금 굉장히 일관성 있는 저도 좀 음. 놀랄 만큼 일관성 있는 샷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인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올바른 움직임으로 몸의 움직임으로 디봇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정답을 드렸으면 주로 보이는 문제점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 첫 번째 가지고 계시는 오해는 이 손으로 디봇을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쿵 소리가 디봇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지금도 쿵 소리가 들렸죠. 네, 들렸죠. 공 후에 네. 맞고 다운 블로우로 디봇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손의 역할은 뭐죠? 손의 역할은 로프트를 조절하고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뭐 조정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향을 조절을 해야 될 손이 갑자기 찍어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순간 그 방향성을 다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정작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가지고 찍어치는 역할을 주면 방향성,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연스러운 각도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많이 레슨을 하다 보면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찍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쁜 디봇은 나지만 이렇게 방향성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갔다가 또 이제 어깨만 이렇게 넣으면 가파른 그런 각도가 나오고 또 하체도 이렇게 돌면 좋은 백스윙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찍어 쳐야 되니까 뭐를 쓸 것 같으세요? 상체? 상체, 그렇죠. 여기서 상체고. 찍어야 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때 가서 상체로 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레슨을 하고 또 골프를 치다 보면 뭐가 리딩을 해야 되죠? 무슨 리딩이라 그러죠? 상체 리딩 들어보셨어요? 하체 리딩 리딩? 하체 리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가 먼저 가야 순서가 맞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백스윙을 만들고 디봇을 만들려다 보니까 하체 리딩이 아니라 상체부터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디봇은 나는데 이렇게 또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디봇을 만들 수 있는 게 손 사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손 네, 사용. 가장 아니면 빠르고. 진짜 상체로 찍어치는 네, 거. 이게 맞아요. 쉽게 디봇은 나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디봇 만드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디봇을 만드는 목적은 정확한 또 이제 스핀 양도 좀 주고 또 탄도도 띄우고 그러면서 디봇이 나야 사실 이제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디봇만 만드는 건 정말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골프가 뒷땅나도 아니죠. 디봇은 네,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해드린 레슨은 좀 정교한 샷을 만드는 디봇 만드는 네.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해서 제가 이렇게 백스윙 때 어깨를 넣고 체중 이동을 하라고 하면 이 체중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명확해지거든요. 백스윙 갔다가 하체 1번, 상체 2번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어기고 백스윙을 갔다가 갑자기 손이 1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백스윙을 정확히 했다가 백스윙을 잘 이제 각을 져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체가 이렇게 1번이 돼버리면 그렇게 효율적인 백스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디봇을 꼭 내야만 네. 정교한 아이언샷을 한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네. 아무리 쓰러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더라도 네. 어택 앵글은 숏아이언으로 다 웨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가파르게 치는 좀 네. 찍어치는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공을 세우고 뭐 이렇게 비거리를 내려는 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치려다 보면 이렇게 찍어치고 디봇을 좀 내는 게 아니면 디봇이 자연스럽게 나는 게 좀 정상이라고 보셔도 되죠. 네. 어디 치실 때 디봇 많이 나세요? 저는 아니면? 디봇이 나면 네. 거의 뒤에 나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빠르게 캐스팅돼서 그렇죠. 뒷땅에 나는 그런 디봇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디봇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전에 한번 스윙 네. 보고 레슨 해드렸는데 맞아요. 이렇게 그냥 좀 걷어치시잖아요. 맞아요. 뒷땅이 무서워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소연 MC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디봇을 내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쉬운 그런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장에 내일 가서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꼭 공이 없어도 돼요. 채를 안고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측면 카메라로 보면 훨씬 더 잘 잡힐 텐데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제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클럽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제 벨트 버클 이렇게 벨트 버클을 잘 보시면 여기서 이 벨트 버클도 일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벨트 버클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네, 각도가 이런 생기네요.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각도가 나오게끔 이렇게 거의 매칭은 아니더라도 어깨도 내려가고 골반도 이렇게 각이 지는 둘 다 이렇게 각을 만드는 이런 백스윙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좀 해보시면 이제 다음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공 3개를 이렇게 내일 연습장 가보시면 뒤에 쓰셔서 이 클럽 다니는 아크를 한번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신 다음에 아크를 한번 공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백스윙 쪽은 2개, 팔로우 쪽은 하나. 그리고 이렇게 셋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딱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채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 공을 그러니까 이게 레슨 해주시는 프로님 없어도 셀프 체크가 가능한 연습 방법이거든요. 이 샤프트로 이 공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눈으로 보면 위에 카메라에서 보면 이렇게 가리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집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집에서도 할 수 네. 있고 굉장히 쉬운 연습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틀리게 한다 하면 공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그렇죠. 정면 그렇죠, 카메라가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공을 내 시야로 눈으로 클럽 샤프트로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좀 백스윙 동작, 디봇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샷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백스윙에 이제 가는 그 동작을 좀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걸 느끼면서 한번 리허설 하나, 둘, 셋, 넷 리허설 그렇게 하고 샷을 와. 이렇게 쳐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몸이 딱 땅을 때리기에 적합한 그런 각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레슨을 여기 라이브 레슨을 나왔을 때 드라이버 레슨을 할 때 어깨를 이렇게 수평으로 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홍진주 프로님께서도 레슨하실 때 계속 드라이버는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난번 레슨을 보시고 이번 레슨을 보시고 아니 그래서 어깨를 가파르게 하라는 거야 뭐 완만하게 하라는 거야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서 꼭 답을 드리고 싶어요. 드라이버, 롱아이언, 숏아이언, 웨지 스윙 스타일이 조금은 변형돼야 되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일관성을 찾으려고 모든 스윙을 일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가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선수들은 과감하게 그 느낌을 클럽별로 바꾸다 보면 오히려 샷의 결과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드라이버 느낌, 롱아이언 느낌, 숏아이언 느낌, 내가 디봇을 내야 되는 웨지샷, 숏아이언 샷을 쳐야 될 때 그 느낌을 조금만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을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오히려 결과가 일관성에 느낌은 바뀌겠지만 일관성에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원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디봇은 어깨 각도로 만들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디봇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손으로 아니면 상체로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백스윙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또 하체와 상체 순서를 딱 이렇게 생각해서 체중 이동을 해주신다면 프로 선수들처럼 디봇도 나고 또 탄도도 잘 뜨고
스핀 양도 증가하는 그런 정교한 숏아이언 샷을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